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 사람의 내면에 단단하게 쌓아 올려진 집과 방에 관한 이야기.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집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전하는 하재영님의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는 책입니다. 어떤 집은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어느새 한국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부동산과 동일시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이 가지던 의미는 퇴색되어 옅어지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을 향한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매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집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내릴지 궁금해하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저자 하재영님은 이처럼 집에 대한 개념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다크 헤리티지에서 시작해서 수성구의 명문 빌라를 넘어 서울의 신림동, 금호동을 넘어 고양시를 지나 다시 서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소개된 마지막 10번째 집인 서울시 종로구 부기동의 집을 자신의 최초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에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였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하재영님은 여성이기에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부침과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주거 형태가 등장하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향수를 찾을 수도, 누군가는 지금의 현실을 만날 수도, 또 누군가는 미래의 자신의 집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에세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게도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은 건축학도의 이야기는 아니었고 건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기에 집중력을 잃기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읽다 보니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자 하재영님은 단편 소설로 등장한 이후 두 권의 소설책을 출판하기도 한 작가인데요. 그런 그녀가 전하는 고백은 탁월한 문장력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시점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100%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여성의 시점을 넘어서 과거 당시의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녀가 이야기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는 때로는 반감이 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삶의 배경을 선택하는 일이다. 라는 것처럼 그녀가 살아온 많은 집들이 그리고 그 안에 그녀의 방들이 만들어준 그녀의 정체성과 욕망은 사실 그녀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기에 그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에 100% 공감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방을 더듬어 봄으로써 나도 그녀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를 느끼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책에서 소개된 그녀의 5번째 집, 바로 고양시의 이 집이 저자에게 있어서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만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친애할 수 있는 나만의 집, 그 집 말입니다. 이 집의 앞에 나오는 집은 그녀의 학창시절에는 사실 그녀 부모님의 집이었고, 그 이후의 집들은 집이라기보다는 거처였을 것입니다. 거처와 집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저 내 몸 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거처일 뿐일 것입니다. 집은 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만들어주고 나 또한 집을 만듭니다. 앞서 저자에게 느꼈던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이 집 이후의 그녀를 위해서는 응원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더불어 어떤 집은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라는 말에서 조금 언급을 하려 합니다. 이번 후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저 또한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았지만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 어떤 집이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집이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봐도 지금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2년 전 와이프가 아가 임신과 함께 이사 준비를 해서 출산과 육아를 함께 만들어 오고 있는 바로 지금 이곳, 바로 지금의 이 집이 먼 훗날 하재영님처럼 돌아보았을 때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집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의미를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저자가 자기만의 방, 다시 말해 온전한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바로 집일 텐데 그 집만큼이나 이 책의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성장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여성의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장기에는 자신과는 반대가 되는 인물, 바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비단 그녀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세대로 대표되는 우리의 어머니 시절의 모든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가족의 살림을 홀로 전당하는 어머니. 하지만 집 어디에도 어머니를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공간인 서재는 있지만 어머니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저 주방의 식탁이 그녀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에서 시작한 그 깨달음은 그녀 자신의 방을 위한 욕망,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녀에게 있어 집이란, 다시 말해 자신만의 방이란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나의 모습을 통해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요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마지막 10번째 집,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에 자리 잡은 그녀의 최초의 집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녀의 욕망은 방을 가진다를 넘어서 자신으로서 인정받는다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서재를 가지다를 넘어서 서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집에 대한 편지이자 자신의 방에 대한 편지이자 자신의 공간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새롭게 만들어진, 다듬어질 그녀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자리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각자의 안에는 각자가 살아온 집이 있기에 우리도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